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미 법무부 장관이 아닌 부장관, 이 블란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블란치가 MBC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 법무부에서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파일들을 공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거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도 없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비난이 이렇게 또 솟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개가 된 그 앱스테인 파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블럭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 리덕션,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부 부장관 블랜치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앱스테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를 하거나 은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개가 된 그 이제 파일들에서 검게 칠해져 있고, 뭐 사진들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또 가리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피해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리덕션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편집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혀 무관하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뭐 문서들이나 뭐 사진들에서 가려진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공개가 되지도 않았어. 어쨌든 간에 이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법무부 변호사들이 한 100만 페이지나 달하는 그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방대한 자료를 전부 다 지금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냥 다 공개가 되는지 아니면은 뭐 수사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지우거나 뭐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까만 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의 신원이 공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정치적인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의회에서 비판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 하원 의원은 나와가지고 법무부가 공개 기한을 어기고 핵심 파일들을 누락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우선 이제 통과가 된 Transparency Act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모두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금요일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에 전부 다 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막 검은 칠을 막 해놨어. 막 가려놓다 보니까 이거 뭐냐? 이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도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갈등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갈등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법무부 장관 펜 본디도 나와가지고 초기에는 충격적인 명단이 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내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리스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리스트가 있었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으니까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팬본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그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수지 와일스도 나와가지고 아니 팬분들 뭐 하는 거냐? 우리들이 원하는 거, 우리 공화당이 이제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모든 그 파일들을 공개를 하고 그 리스트까지 고객 리스트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도 나와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거든요. 대선 활동을 이렇게도 할 때 분명히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리스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부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공개를 하고 있지 못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사진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앱스테인이랑 엄청나게 같이 이제 놀았었던 그런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심들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랑 앱스테인이랑 관련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랑 그리고 앱스테인이랑 좀 이제 많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려가지고 법무부 이제 부장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블렌치 부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앱스테인의 연인이었던, 그리고 이제 앱스테인이랑 공범이었던 이 맥스웰 있지 않습니까? 길레인이 맥스웰이 최근 들어가지고 보안 등급이 낮은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왜 이 맥스웰을 보안이 낮은 그런 교도소로 이송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블렌치 법무부 부장관은 맥스웰에 대해 가지고 살해 협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이름들이나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들 이름들은 싹 다 지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엄청나게 방대한 그 앱스테인 파일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냥 공화당 이름들, 트럼프 대통령 이름들을 지우는 그런 작업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군에서 또 이 베네수엘라 선박, 이 베네수엘라 오일 탱커를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이 베네수엘라 두 번째 오일 탱커를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카리브 해에서 국제 수역 있지 않습니까? 국제 바다에서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납포가 된 그 선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오일 탱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센츄리스라고 하는 오일 탱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선박은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특이점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선박은 미국의 공식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선박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군에서는 이 배를 이렇게 또 납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미국 제재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베네수엘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이제 모든 오일 탱커들에 대해서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배는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이렇게 또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 분명히 이제 제재가 되어 있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납포를 이렇게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제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선박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배를 바로 붙잡았다, 바로 이제 납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테러 자금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석유 이 거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stop you라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오일 탱커들이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 오일들을 파는 게 이제 목격이 된다고 하면 우리들이 전부 다 납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나와가지고 마두로 정권이 과거에 몰수를 한 미국 자산들을 돌려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봉쇄를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아빠들을 계속 이제 봉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함대에 의해 가지고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압박 수위를 계속 이제 높여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오일 탱커를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이 두 번째 오일 탱커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오일 탱커를 추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추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 세 번째 오일 탱커가 납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미 해군들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이제 유조선을 지금 공해상에서 추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정권이 이 미국이 전부 다 이 해상을 통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가짜 국기를 달고 다른 나라 국기를 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다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중국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이제 납포를 이렇게 또 당하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선박 이 오일 탱커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짜 국기를 달고 벌써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추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세 번째 이 납포 사례가 오늘 중으로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세 번째 유조선을 추격을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베네수엘라가 우리 미국 자산, 이 미국 기업들의 정유 시설들을 너네들이 그냥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우리 미국 기업들의 이 정유 시설들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배들을 다 납포를 해버리겠다. 이거 다 우리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마무시가 많은 이 마약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일들을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이 마약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정당성을 부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분을 지금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 배들에 대해 가지고 유조선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무속정들 오일 탱커들 선박들 전부 다 모니터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해상 봉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빨리 내놔라, 정유시설도 빨리 내놓고 마두로 정권 이제 빨리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적 행위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범죄적 약탈 행위다 라고 계속 이 마두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그냥 입 닥치고 빨리 내려와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때문에 망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독재자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남미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쿠바 역시 베네수엘라를 주의 깊게 관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을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필요한 원유의 한 40% 정도를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미 해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유조선들에 대해 가지고 오일 탱커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쿠바로 향하는 그런 석유까지도 지금 끊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쿠바는 원래부터 이제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제재도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또 받고 있어가지고 쿠바가 원래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전이 뭐 밥 먹듯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쿠바는 노후화가 된 그런 이제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연료 부족으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정전이 일어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받고 있는 원유가 끊긴다고 하면은 쿠바에서 이 원유를 한 40% 정도를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끊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쿠바의 전력망 자체가 붕괴가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는 생존 이멀전시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굉장히 비상 상태이다. 생존에도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식량도 지금 부족하고 물가는 지금 치솟고 있고 전염병이 지금 확산이 이렇게 또 되는 등 지금 이 쿠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원유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큰일 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베네수엘라는 꼬꾸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은 쿠바 역시 무너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베네수엘라 정부도 무너지고 이 마두로 정권도 무너진다고 하면은 쿠바 정부 또한 무너질 위기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와,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남미 국가들, 이 반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반미 국가들을 전부 다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거 본다고 하면은 진짜 미국이 무서운 나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가 이 미디어들 있지 않습니까? 마가 미디어에서 어제 이제 터닝 포인트 이제 컨벤션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찰리 컬크가 암살을 당한 뒤에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터닝 포인트 모임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집회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였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터닝 포인트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찰리 컬크가 암살을 당했었을 때 그때 그 텐트 있지 않습니까? 텐트를 이제 복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설치가 이렇게 또 되면서 찰리 컬크를 기리는 것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가자들, 여기에 이렇게 또 온 사람들은 찰리 컬크를 추모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또 연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티켓을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는데 3만 1,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곳이었는데 이 티켓이 모두 다 매진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찰리 컬크 터닝 포인트 USA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마가 그 자체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 자체인데 보수 진영에서의 이 마가가 지금 분열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 시빌 워라고도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찰리 컬크라고 하는 구심점이 지금 사라지고 있으면서 보수 진영에서 지금 권력 다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가 내에서도 서로 뭐 음모론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겁쟁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서로만 맹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터커 칼슨이 반유대주의자를 방송에 이렇게 또 출연시킨 것에 대해 가지고 도덕적 전응화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터커 칼슨을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스티브 배너는 벤 샤피로를 보수 진영을 파괴를 하는 캔슬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서로 막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마가 내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막 싸우고 있다고요. 네, 새로운 리더십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또 무너지고 서로 막 비난하면서 뭐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터닝 포인트 USA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찰리 컬크의 부인인 이 에리카 컬크가 새로운 CEO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또 이끌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드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빛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찰리 컬크가 이제 암살을 당한 뒤로 이 찰리 컬크 운동, 이 터닝 포인트 운동에 얼굴 자리를 두고 지금 보수 미디어 거물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마가 내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이 핵심 지지층인 마가가 뭐 엄청나게 잘 모이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서로 막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마가 내에서도 지금 균열이 계속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가 중에 마가였었던 그리니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니 의원도 이제 여성 트럼프라고도 하는 이 그리니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완전히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은 완전히 이 마가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갈라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가 내에서도 서로 음모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서로 막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 조만간 마가 쪼개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워볼에 대한 이 로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워볼이 어제 이제 추첨을 이렇게 또 했는데 1.5 빌리언 달러, 15억 달러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15억 달러. 와, 2조 원이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그 당첨금이 어제도 안 뽑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또 안 뽑힘으로 해가지고 당첨금이 1.6 빌리언 달러로 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번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워볼 번호는 20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4, 5, 28, 52, 69 번호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등, 이 5개 번호를 맞힌 이 2등은 한 명이 나왔다고 해요. 한 명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 티켓이 이렇게 또 팔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등 있지 않습니까? 2등의 당첨금이 230만 달러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와, 2등도 230만 달러였대요. 이 당첨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2등 역시 당첨금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2등은 옥스나드에 있는 어느 이제 마켓에서 팔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대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파워볼의 당첨금이 또 이전이 되다 보니까 1.6 빌리언 달러 16억 달러로 지금 이렇게 또 늘으면서 한국 돈으로 2조 800억 원이다. 2조 800억 원. 와, 미쳤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금액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것은 파워볼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면은 16억 달러를 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면은 7억 3,53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45회 동안에 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을 위해 가지고 1억 달러 이상이 지금 기금이 이렇게 또 모금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복권 판매 수익의 일부는 주 교육 시스템에 기부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볼 같은 거 산다고 하면은 교육한테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러면 또 파워볼을 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저께 이제 샀거든요. 근데 제가 당첨이 되질 않았네요. 저한테 더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이 스톰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서든 캘리포니아를 들이닥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 예보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또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에
어마무시한 폭풍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또 대기의 강 때문이다. 어트모스페어릭 리버 때문에 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또 뜨거워지면서 어마무시한 수증기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올 확률은 90% 이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화요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화요일 23일부터 비가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목요일 크리스마스까지 굉장히 강력한 바람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토요일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화요일부터 내려가지고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때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홍수 같은 것들이나 이제 로드 같은 이 길 같은 것들이 침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이동 계획을 잡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5일 동안에 이제 내린다고 하면은 플래시 플러드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머드 슬라이드, 뭐 산사태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개울가 같은 곳들 이제 근처를 피하는 것을 지금 추천을 이렇게 또 드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바람이 이렇게 또 불 수가 있기 때문에 강풍 피해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바람이 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세게 불게 된다고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또 쓰러져 가지고 정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든 캘리포니아가 또 이제 해안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안가가 이렇게 또 많은데 높은 파도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안류, 립 커런트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막 빨려 나가는 것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추워서 바다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이제 만약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논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빨려 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션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 접근을 조심해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또 산간 지역에 눈이 엄청나게 또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 리조트 같은 뭐 빅비아나 그런 곳들에 눈이 내릴 수도 있다. 처음에는 좀 이제 기온이 높다 보니까 비가 내리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또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또 비가 눈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눈이 고도에는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스키장에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2700 가구나 아직도 이 정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도시 전체 가구의 30%에 달하는 샌프란시스코의 30%에 달하는 13만 가구의 집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정전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이 아침까지도 계속해가지고 복구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그런 가구들이 2만 1천 가구나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 어디가 이제 많이 피해를 이렇게 또 받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치몬드에서 많은 피해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레시디오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정전이 이렇게 또 집중이 되어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샌프란시스코 이제 다운타운 일부 지역이 이렇게 또 정전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엄청난 소동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정전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토요일 어제 오후 2시쯤에 이 변전소가 이렇게 또 화재가 났다고 하네요. 네, 팔가와 그리고 미션 스트릿에서 변전소가 이렇게 또 있는데 변압기들이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불이 이렇게 또 나무로 해가지고 엄청난 정전 사태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전 보고 사태는 화재 이전인 오전 9시쯤에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제 화재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완전 복구까지는 굉장히 지금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정전 사태가 전부 다 복구가 되지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웨이모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차량 이 웨이모가 이 도시가 이제 정전이 되다 보니까 아니 웨이모는 정전이 되면은 멈추나 봐요. 아, 이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랑 다르게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랑 다르게 웨이모 차량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다 정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호등이 이제 다 꺼지고 정전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웨이모가 그냥 서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지의 여러 곳에서 그냥 서 있었었다. 그래가지고 웨이모로 인해가지고 교통 정체를 유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웨이모는 정전이 되면은 그냥 멈춰버린다고 하네요. 이야, 이거는 좀 이제 큰 문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정전이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웨이모가 말썽을 부린 것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도 큰 문제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발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랑 그리고 이제 메트로 버스 같은 것들이 중단이 되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단이 되었다가 조금씩 다시 재운행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요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번 주말을 맞이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쇼핑객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정전이 나다 보니까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발레단의 이제 호두깎이 인형 공연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정전이 나가지고 공연도 이제 취소가 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모로 굉장히 피해가 이렇게 또 컸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이렇게 또 많이 보니까 인스타그램 이렇게 또 보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들이 다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있는데 야, 이 정전이 나가지고 멈춰 있다라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웨이모 요거 빨리빨리 뭐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전이 나면은 갓길로 빠져가지고 주차를 하는 그런 업데이트를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운 대학교 그 총기 난사범 있지 않습니까? 그 총기 난사범에 대한 그 디테일이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총기 난사범이 이 MIT 교수까지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사살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창고에서 자신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이렇게 또 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경찰은 왜 이러한 이 사건들을 이렇게 또 벌이켰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총기 난사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명문대학교에서 뭐 서울대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공대를 이렇게 또 다니면서 이 동기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수한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수석으로 이렇게 또 졸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또 밟았는데, 그런데 박사과정을 밟은 1년 만에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해, 너무나 쉬워, 학업이 너무나 쉬워, 아니 브라운 대학교라고 해가지고 아이비 리그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다 무능한 사람들이냐, 이거 시간 낭비다 라고 하면서 브라운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포르투갈로 돌아가가지고 평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이렇게 또 하다가 2017년도에 영주권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린카드 로터리에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다시 2017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이 총기 난사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었던 인물로 기억을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너네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또,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해야 되죠. 교만한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똑똑한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막 깎아내렸나 봐, 사람들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총기 난사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외동 아들로 자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으로, 자존심이 너무나 높아도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 대학교 이제 유학을 이렇게 또 했었을 그때쯤에 부모랑과도 이게 인연을 끊은 것으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동료였다고 합니다. 이 MIT 교수가 자신의 예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던 이제 동료였는데, 얘는 잘 나가고 엄청나게 잘 나가다 보니까 MIT 그 교수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얘는 왜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를 일으킨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여기 또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구구파 이 그룹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젊은 층들에서 구구파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이 구구파 리더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부상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완전히 이제 구구파적인 젊은 층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끌고 있는 그 리더는 바로 박준영이라고 하는 24살 남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유대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프리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단체를 이렇게 또 이끌고 있으면서 미국의 마가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구구파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청년 운동을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우상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엄령 선포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내란죄로 지금 투옥이 된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 구구파들한테는 젊은 구구파들 이제 청년들한테는 기득권과 그리고 좌파 정부에 맞선 순교자로 지금 우상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 구구파들한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이 순교자이다, 반항의 아이콘이다라고 추앙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유대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구구파, 이 한국의 구구파, 이 젊은 구구파 자유대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슬로건이 마가랑 똑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구호를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난 9월달에 찰리 컬커가 이렇게 또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암살을 당한 다음에는 우리 모두는 찰리 컬크다라는 팻말을 들기도 했다. 한국에서 왜 찰리 컬크, 미국에서도 이 찰리 컬크가 쓰레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우리들은 모두 찰리 컬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 이 한국에 있는 구구파들이 반중 정서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국은 한국인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은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민족주의와 그리고 반중 정서를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이 구구파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젊은 층들, 청년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청년층들의 75% 정도는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막 사회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소득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한 달에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1,600달러 정도를 벌고 있다. 평균. 대략 한 1,6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벌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서울이 미치도록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낮은 그런 소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제적인 절망으로 인해 가지고 998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집권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주택 정책 같은 것들이 실패를 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반작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젊은 층들이 998로 지금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좀 이제 많은 998적인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젊은 층들이 그러한 뭐 영상들이나 뭐 쇼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998로 더 이렇게 또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러한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그런 메시지들, 998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또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이 젊은 층들에서 998로 더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회적인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러한 한국의 이 사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998들이 굉장히 잘하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청년들한테 새로운 비전 같은 것들, 뭐 희망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욱더 극단주의, 998적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이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노년층들이 이제 998적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젊은 층들이 998로 많이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BBC에서 이런 이제 한국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또 가지고 와 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가장 싼 모델 Y 버전, 스탠다드 버전을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기사에서는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을 시승기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전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내놓은 것 같습니다. It's not worth it이라고, 이게 진짜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외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가형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면이나 후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라이트바가 사라졌다. 원래 이제 테슬라 모델 Y는 이제 가운데 엄청나게 긴 이 라이트바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나 뒤나 라이트바가 있는데 그 라이트바를 삭제를 했다. 그리고 휠도 알루미늄 휠이 아니라 스틸 휠, 굉장히 싸구려 휠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커버만 이제 씌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외관상 굉장히 싸구려 같이 보인다. 그런데 비싸거든요. 비싼데 몇천 달러 싼데 그래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구려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든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범퍼나 이제 트렁크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디자인이 프리미엄 모델보다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과도하게 원가 절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앞에 트렁크 있지 않습니까? 프렁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부 마감재가 사라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제 프렁크를 이렇게 또 열면은 거기에 이제 스토리지가 있으면서 그 주변을 플라스틱으로 딱 가려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빼냐
마감재가 없어가지고 그 기계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의자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원래는 그 비건 가죽을 이렇게 또 이용을 했거든요. 그 가짜 가죽을 이렇게 또 이용을 했는데 가짜 가죽 대신에 클로스, 그러니까 천으로 시트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델 Y를 본다고 하면은 이 모델 Y를 보면은 무드 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이제 대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동그랗게 멋진 그 무드 등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 무드 등도 빠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루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리거든요. 그런데 유리가 있는데 일부러 그거를 가려놨다. 원래 글라스 루프가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패널로 가려놨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싸게 내부를 이렇게 꾸민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센터 콘솔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수납함도 없고 그리고 FM 라디오도 삭제를 했다. FM 라디오 그 안테나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것까지 삭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 몇천 달러 아끼려고 하다가 이거는 진짜 너무나 싸구려 같이 만들어 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토파일럿도 빼놨다.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오토파일럿을 빼놨다고 합니다. 아니 프리웨이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고 그리고 멈추고 섰다 하는 거, 멈추고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 그 오토파일럿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드웨어는 다 있다고요. 하드웨어는 다 있는데 일부러 소프트웨어로 빼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고 하면은 한 5천 달러 정도를 싸게 이렇게 또 내놨는데 일부러 싸게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천 달러를 더 내고 원래 팔았었던 그 모델 Y를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짜치는 게 이 테슬라에서 가장 짜치는 게 이 오토파일럿 뺀 게 가장 짜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테슬라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오토파일럿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토파일럿을 빼버렸다? 하드웨어는 다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그걸 막아버렸다? 굉장히 짜치는 테슬라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할리데이 시즌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붐빌 것으로 이 서던 캘리포니아 프리웨이가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기록적인 여행객 수가 아마도 이번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만 102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3%가 증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1억 2240만 명이 이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밀리는 곳은 어딘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5 프리웨이가 가장 밀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 UCLA 다닐 때 여기 405 프리웨이 웨스트우드 있는 곳을 항상 다녔거든요. 미쳤어요. 엄청나게 이제 교통 지옥인데 여기가 또 어마무시하게 밀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또 여기가 더 밀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밀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LAX가 또 이제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이 LAX, 이 LA 공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먼저 떠나라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정체가 굉장히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일찍 떠나라. 최소 2-3시간 전에는 이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어마무시한 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톰이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는데 서던 캘리포니아에 이제 화요일부터 어마무시한 비를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얘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떠나시게 된다고 하면은 조심히 운전하시면서 떠나시는 걸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내년에 리세션, 이 침체가 올 것인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두 명의 이 전문가가 상반된 그런 의견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경제 전문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미르 토킥 다미르 토킥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침체 가능성, 내년에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 6개월 중에 4개월 동안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경기 침체가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신호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규모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지금 유치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투자가 진짜로 된다고 하면은 건설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게 되면서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내년에 미국의 침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수익률 곡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연방기금의 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에 새로운 침체가 시작이 될 확률은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침체는 벌써 2024년도 9월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다. 2024년도, 2025년도에 벌써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새로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된 그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진짜 심하게 올런지 IT 버블이 터질런지 AI 버블이 터진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